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한중일TV의 우수군입니다. 여러분, 지소미아 종료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정말 결단을 잘했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저 치졸한 일본 아베 일파가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주변 사강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적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외교에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지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오마이스쿨과 함께 다시 보는 진짜 한중일, 다시 보는 진짜 한중일이라는 그 시리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한 차례씩 한 주간 한중일 브리핑이라는 오마이스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주간 한중일 브리핑이라는 그러한 코너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하고 실시간으로도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할 때는 어느 시간대가 편한지, 뭐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테니까 쉬는 날이 좋겠죠. 뭐 토요일 날 저녁 뭐 9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일본의 치졸한 반발과 보복 조치가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뭐 실망했다 라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솔직히 그런 미국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취했을 때 일본이 먼저 침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정말 너무 미국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맹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고려할 때 미국도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저 좀비 세력들은 미국이 우리를 더 불신하고 미국이 우리 한미동맹을 흔들고 하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요. 좀비들은 좀비들인 것이죠. 냉철하게 저도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과도하게 눈치만 보면서 비굴비굴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과 국민적 존엄 같은 것은 생각 안 합니까? 미국이 계속 우리를 끝까지 도와준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라는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외교의 커다란 첫발을 내디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암 환자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픕니다. 항암 치료받는 것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몇 차례 걸친 항암 치료, 그것이 고통스럽다 해갖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6.25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많은 것을 의존하면서 미국이 없으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고려할 때 일본의 아베 일파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헌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 일본이 군비 재강화를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아베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 손발을 묶어놓은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꼼수를 쓰고 정당하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는 지니고 부단히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우리도 자주국방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에게도 올가미를 씌워놨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국의 승인을 받다시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조국의 안보를, 안위를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요, 지소미아를 종료한 지금 이 순간을 보다 더 당당하면서 우리의 국격에 걸맞는 자주 국방 외교를 해나가는 첫 단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더 들어주도록 우리는 더 다양한 지렛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외교를 다각해 나가자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반도 주변의 사강에 대해서, 사강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등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그럼 우리 외교는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일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고강도로 반발을 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나올지 몰랐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인간들이죠. 참네. 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도 일본이 종전과는 다르게 발빠르게 그 사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숨은 이면에는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인 것이죠. 당혹하면서 나온 연출에 불과된 것이죠. 그만큼 일본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부글부글하면서 또 치졸한 보복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막 고자질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압박을 가해주기를 막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라는 것을 구실로 군비를 강화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당당하고 단호한 자세를 견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이후에 한일의 역사는 우리가 패배의 역사를 기록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한일의 역사, 패배의 역사를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훗날 우리 한민족의 후예들은요, 2019년을 살아가던 조상들은 단호하게 슬기롭게 일본에 맞섬으로써 그 전에 한일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역사를 당당하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일본으로부터의 공격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똘똘 뭉치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러시아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극동 연해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견제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 러시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요, 러시아를 우리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리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욕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영토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가장 큰 영토 규모 지금도 버거워서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당국자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불구덩이 같은 한반도를 우리가 가지라고? 그러면 그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더 힘들 텐데, 아이고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이상한 경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러시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가장 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기는 나라인 것이죠. 자신들의 목줄을 조이던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가 조금은 느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나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좀 더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과 일본이 공동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굴복하게 되면은 중국에게도 불리합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은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접근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중국 뒤에는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곧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강화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보다 더 역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덥석 받아들이거나 혹은 우리가 너무 진취적으로 노골적으로 중국에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항상 은근슬쩍 애매모호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그런 속성을 잘 파악해갖고 우리도 그보다도 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은근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전술로서 중국에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견간국 대한민국의 몸값을 충분히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조금 더 자기들 곁에 둘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안달하게끔 중국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미국과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쉽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안함을 느낄 텐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대체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을 적확하게 잘 파악하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적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아유 저 친중파 중국 대변인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라는 반응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별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요. 듣기 싫더라도 뭐 황당하게 들리더라도 뭐 한 번쯤 좀 더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 국내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CNN이라든가 블룸버그 통신 그 외에 뭐 프랑스의 르몽드라든가 영국의 BBC 등 글로벌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탓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한국에 대해서는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것, 그것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차제의 우리는요, 미국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의 미국에 대해서입니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접근 방법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관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익 우선 하면서 국제사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그동안 쌓아왔던 지도국가로서의 그 위상 같은 것도 많이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미국이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한반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미국의 관심사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한 미국에게 우리의 국가안보를 계속 기대고 의지한다는 것, 어느 정도 도움은 필요하고 협력은 필요합니다만 과도하게 기대하고 2차 대전 혹은 6.25 당시처럼 거의 미국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제는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혹은 일본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주는 측면도 생길 것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보다도 중국에 대한 견제전선 강화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도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이 만약에 그 한미일 삼각 안보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한미군도 현재 이 상황에서 냉철하게 고려한다면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더 필요로 하는 측면도 적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을 현재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도 주장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압박을 과도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압박을 계속 들어주면은 우리는 자주 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베도 저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꼼수를 피우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자주국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베만큼은 저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저쪽은 꼼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의 위상을 고려하면서 그에 걸맞는 외교적 새로운 노력을 해나간다면요, 다양한 지렛대를 활용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 나간다면은 미국이 우리를 정말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이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노력, 한 발 디디면서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도 더 이상 과거의 그 약소국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영원한 국익밖에 없지 않습니까?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충분히 고마움을 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냉철하게 생각할 때 6.25 당시 미국의 국익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준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냉철하게 생각할 것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외교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좀 미국 국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요소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치졸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공격을 우리가 극복해낸다면 우리는 한일 관계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카드로 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친중 정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현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한중 관계 지금 친중 정권이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도 않죠. 우리는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실속이 없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말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사드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자기들은 이전서부터 계속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실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중국을 탓하는데 그러지만 말고 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지, 왜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서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지, 왜 역지사지 중국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입장에 서게 되면 중국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지하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은 우리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미 개척지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저는 그 오마이스쿨의 다시 보는 진짜 한중일 그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한중일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왜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독자분들은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막 반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십몇 분 동안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마이스쿨에 다시 보는
진짜 한중일도 앞으로 잘 봐주시면서 이 지소미아 종료 후 우리의 가야 할 바를 모두 노력해서 잘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